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550조 잭팟 터졌다. 과연 어디서 잭팟이 터졌는지 터질 것인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원전. 지금 원전이 또 최근에 또 핫했다가 죽었다가 또 핫했다가 계속해서 이슈가 탔다 죽었다 탔다 죽었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도 모르는 원전 찐 대장주는 무엇인가? 과연 진짜 대장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자,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의 뉴스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러시아군이 뭐랬다? 유럽 최대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유럽 최대라고 하죠. 유럽 최대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력의 25%를 생산하는 원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슈가 되었느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일단 점령이 됐으니까 이슈가 됐겠죠. 근데 점령이 되는 것 자체는 뭐 사실 점령이 됐으면 뭐 전쟁 중에 점령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근데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주제냐고 하면은, 자, 오늘 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거죠. 최근에 그냥 오늘 또 같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점령 전에 뭐 나옵니까?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의 공격에 이 원전에서 뭐가 났다?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재 발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를 긴급 통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이 상황을 교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원전 화재 뭐 한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뭐 한다? 24시간 24시간 전면 대응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 원전은 뭐다? 우크라이나 갖고 뭡니까? 유럽의 이제 최대 이제 원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곳이 지금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이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에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예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 원전을 공격하면서 제2의 뭐가 될 수도 있다. 체르노빌이 우려될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바이든도 그렇고 뭐한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도 뭐한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체르노빌 사태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으려나? 어쨌든 체르노빌 사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차라리 체르노빌 정도까지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이 원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냐고 하면은, 체르노빌에 뭐 한다? 이제 유럽 최대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게 된다고 하면, 화재가 난다고 하면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가 더 크다라는 거야, 더 크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뭡니까? 주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있냐고 하면은, 여기를 탈환하기 위한 뭐가 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원전이 이곳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자포리자라는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관심을 원래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전에 대한 이 인기라 해야 될까? 투자가 지금 집중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이 전쟁,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LNG라든지 유류, 석탄, 연료비 치솟는데 뭐예요? 원전은 빛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가격들이 급등하고 다 오르고 있는데 원전은 4.1% 상승률에 굉장히 안정적인 뭡니까?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이제 뭐 한다? 공급과 함께 가격조차 오르지 않으니까 사실 여기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이 중요성, 원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전 르네상스를 꿈꾼다고 하면서 마크롱도 원래 기존에는 탈원전을 이제 내세우다가 원전에 다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했어요? EU 같은 경우도 친환경 투자다 원전도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원전에 대한 이 좋은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하게 된다? 이 우크라의 자포리자 원전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터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원전에 대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공포가 다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공포라기보다는 뭘 하겠어요? 자, 이 원전이 화재가 됐을 때 체르노빌 사태에서도 그렇고 원전이 이제 폭파한다든지 폭발된다든지 하고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거죠. 뭐 때문입니까? 방사능 누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도 화재 진화하고 있는데 뭐 방사능 누출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방사능이 누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원전에 대한 이 긍정적인 투자, 집중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원전의 안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원전에 대한 더 큰 안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전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잖아. 저희도 원전에서도 테마가 돈다 했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안전과 연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수혜주들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도 유튜브는 뭐합니까? 올해도 뭐한다? 원자력 안전 연구에만 580억을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전 세계 분위기라든지 이런 사태가 이미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원자력에 대한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투자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투자도 계속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안전 관련되는 수혜주도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은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 장중에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화재에 따라 가지고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 수행이 부각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해요? 방사선 기술 기반 세슘 정화용 필터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피코그램이라는 기업 자체가 국채 과제를 통해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가 움직이느냐?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전 차트만 본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의 차트만 본다고 하면 지금도 매수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이죠. 완전히 이제 상장 이후에 무너졌다가 하방 추세를 지금 뚫어냈어요. 하방 추세 뚫어내고 상장 이후에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박스권 만들었다가 하방 추세 뚫어내는 상방이기 때문에 저는 피코그램을 지금 자리에서도 단기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 생각합니다. 15,000원만 이탈 안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방에 대한 시세도 예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개인적으로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방송을 끝낼까 좀 생각을 해봤지만 늘 얘기했잖아요. 전 뭘 하고 싶다. 이미 이슈가 되지 않은 종목.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되지 않은 종목을 찾아드리고 싶다라고 늘 말하죠. 이미 개나 소나 다 아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추천주는 이 피코그램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차트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뭐 좀 이 가벼운 종목을 좋아한다. 피코그램 가볍습니다. 시가총액 500밖에 안 돼요. 2만 원짜리인데 500억이란 건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란 거거든요. 내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한다 하신 분들 피코그램 관련해서 좀 이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우량주를 좋아한다. 우량주와 안전한 종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시면 되세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이 안전 관련해서 좀 이슈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또 제대로 안 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봤더니 과거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자, 방사성 원소 중 뭡니까? 가장 위험한 세슘 뭐한다? 미생물로 제거를 한다는 거. 2017년도에. 세슘을 절약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 이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방사선 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방사선 기술 기반 세슘 정화용 필터 개발이 이제 정화하는 이 정화용 필터가 개발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건 뭐한다? 미생물로서 그냥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아니라 이제 미생물로서 그냥 제거한다. 뭐 정화나 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어쨌든 보면 뭐랍니까? 이 기술은 뭐 한다고요? 방사능 오염수와 원전 해체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선 세슘을 저렴하고 쉽게 분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상용화가 못 됐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뭐라고 해요? 이 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원전 사고 현장 외에 이제 미생물은 원전 해체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원전 해체 시장은 뭐한다? 국내 5조 원, 전 세계 55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 추산되고 있다. 그러면 550조 원이 뭡니까? 이 550조 원 시장에서 지금이 얘기했다시피 방사능 이 부분 폐기물이나 지금 EU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최근에 얘기한 게 EU에서도 얘기하는 게 방사능 폐기물 관리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합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뭐랍니까? 원전 해체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이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 이거를 뭐로 할 수 있다? 미생물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550주 시장 원전 해체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체르노빌이 아니죠. 이번 우크라 사태를 통해서도 이 원전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다? 이제 미생물로 제거한다. 이제 이 방사선 이 세슘을 미생물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코엔바이오라는 기업이에요. 보면 다시 봅니까? 코엔바이오가 뭐했다? 세계 최초 토종 미생물로 방사능 물질 제거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 과거 이제 작년 이제 2월 달에 방사능 물질 제거 기술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술 확보한 게 아니라 뭐까지 등록되냐?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특허까지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세계 최초인데, 세계 최초. 없어요. 미생물 활용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하는 기업이 없어요. 얘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이슈가 돼준다고 하면 얘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엔바이오가 상장이 되어 있으면 당장에 때려박아도 참 좋겠지만 아쉬운 게 뭐다? 코엔바이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뭐 장외 주식으로 사겠다 하신 분들은 장외 주식으로 사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라 했습니까?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아니 뭐라 했어요? 이제 뭐 투자를 진행한 투자 OR 협역을 하는 기업을 찾아서 발사이익을 노리라 했죠. 그래서 코엔바이오가 만약에 상장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코엔바이오를 공략해 보셔도 좋은데, 지금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고 하면 코엔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코엔바이오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주사가 있죠. 주사에 보면은 뭐 KD하고로 벽집 농업협동조합 군농인데, 여기서 특이하게 딱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한국 남동 발전이죠.
한국남동발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을까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얘기해주면은 한국남동발전 뭡니까?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발전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정부의 전력 사업 구조 개편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분이 뭐한다? 물적 분할되어 한국 남부, 동서, 남동, 중부, 서부, 수력, 원자력 등 6개의 자회사에 분리되었고요. 6개사 모두 뭐다? 한국전력공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만약에 오늘 이야기한 이 코엔바이오가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코엔바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다? 이제 한국남동발전이고 이 한국남동발전 역시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지금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이제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늘 얘기했지만 지금 완전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이제 하방 추세 끝나는 자리에서 지금 주워 담는다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이 25,000원대를 안 깨면은 1, 2, 3, 4, 5, 6, 7 거의 7년 만에 하방이 끝나면서 엄청난 대파동이 나와주지 않을까. 못해도 4만원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장담 못해도 한국전력도 지금 자리에서 주워 담으면 100%는 먹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외에도 다른 종목은 아까 제가 뭐라 했을까? 지분 보유 말고 투자나 협력 한 기업도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코엔바이오 같은 경우가 한국 콜마홀딩스가 뭐 했다? 전통 미생물균주를 활용한 시제품 공동개발 협업 체결. 이거 뭐 뉴스 읽어본 아시겠지만 뉴스에 아까 했던 원전 해체 이후에 미생물을 통한 그런 방사능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뉴스를 잘라버렸네요. 그 다른 거 올리다 잘라버려가지고 지금 못 찾겠는데 어쨌든 한국 콜마홀딩스도 미생물 균주를 활용한 신제품 공동개발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연봉 차트로 봤을 때 돌파 이후에 이제 쫙 몇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동안 무너지고 하방 추세에 끝나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려는 자리에서 뭐한다?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삼각수렴을 돌파해준다고 하면 여기서도 우상향 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다? 오늘은 이제 기본 이 원전 관련 이 안전 이슈를 통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은 이 저평가라 그냥 저가형 스몰캡 종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코그램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우량주의 이제 대형주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뭘 보시라? 이 한국전력과 한국콜마홀딩스를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뭐 있습니까? 제가 늘 이제 어플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이 구글 플레이입니다. 구글 플레이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자, 구글 플레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지니강태공이라고 딱 여기서 검색을 하면 돼요. 지니 강태공을 딱 검색을 하시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어플이 나옵니다. 그럼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단기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 모여갖고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